이게 이제 양도율 기준에 좀 약간 무서운 부분입니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 여신 제네시스입니다. 요즘 아파트,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 전 보도자료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세워본 거죠. 그 가운데 있는 가격이 9억을 넘었다고 해요. 그만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자, 고가주택 비과세예요.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인데 10년 보유하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장특공 40%일까요? 몇 퍼센트일까요? 자, 일단 40%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왜 틀렸는지 모르시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장특공이라고 할게요.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 제가 국세청에 있는 자료를 가져왔는데,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빼고요, 필요공비를 빼서 양도차익이 나오고, 그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주는 요 녀석이 바로 장특공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양도차익에서 일정 부분을 빼주기 때문에 이 녀석 덕분에 과표가 이렇게 줄어들고요. 과표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세금 자체도 줄어들어가지고 세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특공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으셔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양도세 절세의 핵심 포인트인데, 그냥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소득세법 제95조를 보면은 나와 있는데,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제 표 1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표 2라고 하는데, 이 표 1을 일반주택 장특공이라고 하고요. 이 표 2가 이제 고가주택 비과세인 경우에 장특공 9억 초과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 둘은 다르다는 거. 일단 일반 주택이면은 표 1. 그게 아니라 고가주택 비과세인 경우에는 표 2. 이렇게 일단 뭔가 다르다. 요것만 일단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현재는. 자, 그러면 일반 주택하고 이제 고가주택 비과세 두 가지 봐야죠. 자,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보유. 말 그대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니까. 오래 가지고 있으면 특별히 깎아주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1년에 2%, 15년 보유할 때 최대 30%인데, 자, 이게 원래는 1년에 3%였어요. 그래서 10년 보유만 해도 최대 30%였는데, 얘가 2019년에 이미 개정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30% 받을 수는 있죠. 자, 그런데 얘가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한다. 그럼 이게 양도세 중과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장특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비조정이었는데 나중에 중간에 조정으로 바뀌어서 조정지역인 상태에서 내가 팔면 양도세 중과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비과세나 그런 게 아니라면. 자, 그럼 이거 장특공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양도율 기준에 좀 약간 무서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일반 주택 장특공 아시겠죠? 3년에서 4년 있으면 6%, 15년 이상이면 30%. 앞글자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계산은 쉬울 거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한번 계산사를 한번 제가 볼 건데, 만약에 양도가가 3억 3천, 취득가가 3억, 이때 이제 필요경비가 얼마 나오고 1년하고 2년 경우에는 장특공이 적용 안 된 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세금이 148만 5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 3년이 되면 6%가 장특공이 붙어요. 이 장특공 6%가 뭐에 붙냐면은 여기 양도차익의 6%가 붙는 거죠. 그래서 1960의 6%인 118만 원이 들어가고 이게 이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은 131만 원으로 17만 5천 원 정도가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주택의 장특공 제가 보여드렸고, 요게 이해가 돼야지 이제 고가주택 비과세 장특공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고가주택 장특공 이거 볼 건데, 고가주택이면서 비과세에 해당해야 돼요. 만약에 그냥 단순히 9억 초과했다. 고가주택이죠. 근데 비과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앞에 사례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양도가가 뭐 10억, 취득가 3억. 뒤에 그냥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집이 9억 넘으면 전부 다 뭐 고가주택 장특공 이거 아니에요. 고가주택이면서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 고가주택 장특공은 원래 1년만 보유해도 8%, 즉 10년 보유하면 최대 80%였는데 2020년, 21년에 거주요건이 들어가요. 거주요건이. 내가 양도하는 그 당시 전체 보유기간 중에서 거주기간을 따져봐서 거주하는 기간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이 8%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장특공 몇 %짜리? 2%짜리 받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양도율 기준이라는 점. 그래서 이거 모르고 계신 분들은 이거 영상 좀 보셔야지 나중에 이런 피해 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가주택 장특공 이게 이제 비과세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9억까지는 비과세예요, 비과세. 그리고 9억 넘는 요 초과분 1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억짜리 집이 있으니까 9억 초과분을 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 어떤 사람은 8억이니까 이 사람은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형평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어떻게 형평을 맞춰줬냐면,
최대 80%까지 장특공 해줄게 라고 맞춰준 거예요. 그럼 세금이 굉장히 많이 줄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작년까지 버전이었어요. 근데 올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그 총 보유기간 중에서 2년은 거주해야지 80% 장특공이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이 있어서 1주택이라서 비과세가 가능한데 작년에 팔면은 보유만 하면 됐어요. 근데 작년에 좀 바빠서 극단적으로 올해 1월 달에 팔았다고 볼까요? 자, 근데 총 보유기간 중에서 2년 거주를 안 했어요. 뭐 1년 6개월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 80%못 받아요, 올해부터는. 일반 장특공 가는 거예요. 일반 장특공은 몇 퍼센트? 1년에 2%. 그렇기 때문에 10년이니까 20% 받겠죠.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21년도가 되면 또 바뀌어요, 내년 되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내년부터는 보유와 거주를 두 개로 구분을 해요. 보유를 해서 10년 가지고 있으면 40%고요. 여기에 거주를 또 10년 해야지 40%예요. 10년 보유하면서 10년 동시에 거주를 해야지 최대 80%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10년 보유하면 40이고 여기에 2년 거주하면 8, 48밖에 못 받는 거예요. 80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당연히 이 거주기간 2년, 3년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장특공은 최소 3년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때 보유기간 4%짜리는 최소한 2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 안 했으면 그냥 일반 장특공 표 1로 가요. 그러니까 2%씩.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국세청에서 나온 부동산 백문 백답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세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특공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서 양도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거 굉장히 좋은 사례예요.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21년도 1월 1일이 되면 양도분부터 이때 8% 공제율을 보유하고 거주 두 개로 나눠서 계산한다. 자, 그리고 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거주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 공제율로 간다.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표 1, 1년에 2%짜리.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질문했었던 거 기억나요? 고가주택 비과세인데 보유만 10년 했어요. 그럼 40%인가요? 아니죠. 1년에 2%니까 20%만 되겠죠. 자, 그래서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여기에 대한 거를 숫자로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10년 보유, 10년 거주했다. 그리고 B는 10년 보유, 2년 거주했다. 자, 이걸 올해 팔잖아요. A 같은 경우에는 10년 보유하면서 동시에 10년 거주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80%를 다 받아요. 자, 문제는 B예요. 올해 팔면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했으니까 맥스 80을 받을 수가 있어요. 최소 2년 거주했으니까. 근데 얘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2년 거주했으니까 일단 4%, 8%짜리는 되고 보유 10년에 거주 2년만 했기 때문에 48%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세부담이 2,273만 원에서 8,833으로 무려 6,500만 원 늘어나요. 6,560만 원. 자, B는 뭘 잘못한 거예요? 여기에 거주를 안 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B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겠죠. 들어가서 살거나 아니면 오래 팔거나. 구체적인 숫자가 여기 나와 있어요. 거주 기간이 2년, 5년, 7년, 10년으로 늘어날수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양도세 세부담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부담이 점점 줄어들죠. 근데 내가 들어가서 3년 더 채워서 5년 됐다. 그러면은 4,052만 원으로 줄기 때문에 2,500만 원 정도 세이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주를 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거주를 하라는 의미예요. 정부 시그널은. 아니면 오래 팔거나. 정부의 생각이 어떤 건지 저도 100%는 알 수 없지만 일부는 좀 매도하라는 의도도 있었겠죠. 근데 생각보다 매도가 안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을 쭉 들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냐면 1주택이니까 괜찮아 이러신 분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취득일 기준이 아니고 양도일 기준이에요. 내년 되면은 세금을 또 많이 못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9억 넘는 고가주택 비과세지만. 자, 그리고 이런 분들 있죠. 2년 거주 있으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 아니죠. 21년도가 되면 보유하고 거주를 나눴기 때문에 2년 거주만 딱 했다면은 세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했어요. 최대한 10년까지 거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야 9억 이하니까 괜찮아 하신 분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을 돌파했다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알고 난 다음에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세법이 워낙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절세의신 1화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또 바뀌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안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선택하는 거는 내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생각지 않은 돈이 나가면 굉장히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막자는 게 저희 절세의신 취지이기 때문에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길고 어려운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